안녕하세요. 윤윤TV입니다. 도면 스터디에서 조경 구적도 살펴볼 건데요. 자, 일전에 요거 바로 앞쪽 영상에서 요거 설명해 드리면서 조경 개요 작성을 위해서 어떤 법적인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도면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다면, 이번에는 이 조경 개요를 작성하기 위해서 법적 기준들을 검토하는 도면을 볼 거예요. 그게 바로 조경 구적도와 생태 면적률 계획도인데요. 생태 면적률 계획도는요, 서울은 필수지만 그 외의 지방은 필수인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넣어놓은 거고요. 조경 구적도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예로 이 조경 개요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뭐가 들어가고 뭐가 필요하고 하는 것들 보면서 이전에 좀 보여드리긴 했죠. 이 구적도를 통해서 얘를 구한다라는 거를 일단 아시면 되고요. 자, 우리 건축법하고 조경 기준을 살펴보면서 지난 영상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허가를 받기 위한 조경에 필요한 면적과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식재까지. 근데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거는 식재는 안 들어가고요. 이 조경 면적에 대한 부분을 산정하는 걸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온 조건들이 다 맞춰서 산정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예제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이전에 제가 그냥 프로젝트 설계라고 해가지고 그리는 법에 치중한 거를 가르치려고 만들었던 예제예요. 그래서 좀 안 맞아요. 얘는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의무 면적 15%가 사실은 이 의무 면적 15%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면적도 아니고요. 근데 그냥 15%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가르치는 거에서 그리는 거에 치중해서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안 하고 그리는 것만 많이 했던 도면이에요. 제가 만들었던 예제 중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그리는 건 또 의미가 없지 싶어서 제가 이제 새로 예제를 만들면서 보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경 개요 작성 예시를 보시면 이건 아파트 단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조경 개요가 들어가는데 이 조경 개요에 들어가는 이런 항목들 있죠. 요런 항목들, 요거까지는 아니고 요 위에까지 요 항목들, 그 다음에 이 항목들이 나와야 이 밑에 있는 이 아이도 구할 수 있죠. 이 표도.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내가 지금 그린 도면이 충족하니 아니냐를 확인하는 게 조경 구적도예요. 지금 이건 제가 캐드상에서 이 구적을 한 거를 이렇게 대강 이렇게 해놓은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건물 면적이고요. 이게 전체 대지 면적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지하 주차장이에요. 지하 경계선. 그래서 이게 지금 인공 지반이 되는 부분, 나머지 이제 자연 지반이 되겠죠. 지금 원래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구적이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이전에 구적을 했던 거를 먼저 스크린샷을 떠서 그렇고요. 구적은 캐드에서 보통 이루어지고, 캐드에서 구적을 하실 때 리습을 이용해서 구적을 하게 됩니다. 그게 편하고 빠르거든요. AS라는 리습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자, 제가 지금 조경 개요 작성해보기 해서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대략 베이스를 그려가지고 포토샵으로 살짝 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뭐가 뭔지 모를 테니까.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얘가 녹지고요. 얘 지금 건물, 여기 건물이고, 이 건물에 옥상 녹화가 되어 있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총 5층짜리 건물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면적은 61, 그러니까 615.7 이거요, 요게 그게 5층이에요, 5층. 그래서 요만큼의 면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건 뭘 뜻하죠? 의무 면적 15%죠. 왜요? 우리 여기 법적 기준 본 거에서 자, 2000제곱미터 이상 15%죠. 그래서 4000, 요게 2000이 넘으니까 15%. 자, 대지 면적은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식재 면적, 옥상 조경 면적, 인공지반 면적, 자연지반 면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인공지반 면적 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요 식재 면적은 여기 보시면 자연지반과 인공지반 녹지를 더해서 옥상지 그 녹지 면적까지 세 개를 더한 게 식재 면적이고요. 조경 면적은 옥상 녹지 면적에서 인정 면적만이에요. 자, 사실 조경 공간이라고 하면 조경 면적이라고 하면 뭐예요? 식재 면적하고 조경 시설 공간의 면적을 같이 해서 조경 면적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거를 해서 책정을 할 때는요. 이렇게 녹지 면적만 산정을 해요.
내가 여기에 조경 시설을 했다고 해도 다른 거랑 섞일 수 있고 그거를 똑 떨어지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녹지 100%잖아요. 그 녹지만 잡아서 그리고 식재 면적은 어차피 녹지를 잡아야 되고 해서 물론 이 조경 시설 공간 면적으로 해서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지가 이렇게 커지면 이 식재 면적만 잡아도 법적 기준을 다 충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재 면적만 잡아서 보통은 이렇게 녹지 면적만 잡아서 올려요. 근데 이제 인공지반 면적은요, 이 녹지 면적 말고 완전히 투수가 되는 포장으로 한 것도 그 인공지반 면적이 아니라 자연지반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자연지반 면적이라기보다 이제 생태 면적 구할 때 그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녹지를 구적한 조경 계획도 하고 생태 면적을 구적하는 거하고는 또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이미 이 식재 면적은 구해놔서 그런데 요거를 제외하고 보면 여기서 볼까요? 요거를 제외하고 보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조경 면적, 식재 면적, 생태 면적, 자연지반 면적, 인공지반 면적이에요. 자연지반 면적이랑 인공지반 면적은요. 요렇게 그냥 구적을 하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인공지반 면적. 아이고, 어이쿠. 아이쿠 선이 이상하게 갔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인공지반 면적 요 그대로 계획에 써줘야죠. 이건 법적 지침에 들어가는 면적을 써주는 거고 우리는 계획 면적이 우리가 쓰는 거죠. 자, 법적 지침으로 들어가는 면적 구하는 것도 조경 면적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15%를 구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조경 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이죠. 이게 4,200이죠? 점점 지저분하게 써주고 있는데 4,200이죠? 4,200에 15% 여기 써주면 되고요. 식재 면적은 요 나온 면적의 50%. 생태 면적은 오늘은 안 하니까 삐 지우고 자연지반 면적은 식재 면적 요 나온 면적의 10%. 이해되세요? 지우개로 일단 좀 지우고 다시. 자, 어떻게 한다고요? 대지 면적 얼마야? 4,200이죠. 조경 면적은 요 4,200의 15%. 얘 15%. 식재 면적은 얘 50% 적어주면 되고요. 얘는 안 할 거니까 B, 얘는 요 면적의 10%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경 면적은 여기 자연지반 녹지 면적, 인공지반 녹지 면적 더하기 인정 옥상 조경 면적. 자, 옥상 조경 면적은 일단 130.6. 제가 타블렛이 어딘지 지금 못 찾아가지고 방을 한번 뒤집어 봤더니 마우스로 쓰려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자, 요거 130.6 여기다가 곱하기 3분의 2 하면 요게 나오죠. 그리고 자연지방 면적은 요거 그냥 써주면 되고 인공지방 면적은 얘를 써주면 되죠. 그리고 조경 면적은 이 자연지방 면적에 인공지방 면적에 요거 구한 거 요거 써주면 되고 식재 면적은 요거 더해서 써주면 되죠. 자, 그렇게 쓰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보세요. 도면에서 그럼 조경 계획도 어떻게 작성하나요? 조경 계획도는요. 작성을 해주실 때 이렇게 조경 구적표라는 거를 만들어요. 지금 요게 지금 조경 개요죠? 그죠? 요 부분이 조경 개요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또 들어가는 거죠. 이 구적표 구하면서 이 개요를 구하게 돼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시고 이 숫자에 맞춰보시는데 이 조경 구적표 보시면 자, 요거 지금 베이스 그린 거에다가 지금 제가 경계석까지 둘러놓은 거고 얘네들은 제가 경계석을 안 할 예정이에요. 지금 요 안쪽에 있는 녹지들은 이 옥상 조경까지요. 다 경계석을 안 하고 그 스틸, 엘보 엣지 막 이런 식으로 엣지 스트레치를 넣어가지고 얘네들이 경계가 아주 얇아서 잘 안 보이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바깥쪽 포장 쪽으로 한다고 치면 얘가 전체가 녹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경계석에 들어가는 애들만 경계석을 두른 거고 나머지는 안 두르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요게 지금 지하층 경계선이니까 여기 지하층 경계선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안 써줬네요. 요거니까 요 안쪽은 인공지반. 여기가 지금 지하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지하주차장 입구거든요.
이 부분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거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 크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 자, 어쨌든 그래서 요 안에는 인공지반. 그래서 요만큼의 인공지반을 구하는데 얘네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하나의 면적이 얼마, 얼마, 얼마에서 더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는 거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리습으로 AS라는 리습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면적을 산정을 해주시는 거고 이 그 산정된 면적을 써주실 때는 소점 두 자짜리에서 반올림해서 첫 자짜리까지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의 합을 합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해치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놓고 거기서 또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번호를 안 붙이고 하면 얘를 전체를 구한다고 하면 이제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놓고 확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2번, 1번, 2번. 이제 자, 3번은 이제 너무 다다다닥 붙어 있으니까 얘를 3번, 4번, 5번, 6번 하기 뭐하니까 3번, 3번, 3번 해가지고 3번 더해서 이렇게 써준 거고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고 얘네의 합이 여기 써진 거고요. 자, 녹화는 옥상 녹화 이렇게 녹지 요거 계산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조경 구적표는요 사실은 베이스만 제대로 나오면 어렵잖아요. 근데 다만 베이스의 지속적인 수정은 조경 구적표의 지속적인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도면이 계속 바뀌면요. 끝까지 수정하게 되는 도면 중 하나예요. 뭐 모든 도면이 베이스가 바뀌면 다 조금씩 수정이 돼야 되겠지만 얘는 이제 녹지가 더 생기냐 덜 생기냐에 따라서 훅훅 바뀌고 그 바뀌는 거에 따라서 조경 개요에 들어가는 이 숫자들이 계속 바뀌겠죠. 여기 지금 이 숫자들이요. 지금 여기 비고에 써 있는 거는 법적 규정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대지 면적의 42.1%는 이 계획 면적이 대지 면적의 몇 프로인지를 계산해서 써준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법적 기준이 써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조경 구적 하는 방법은 이제 리습을 통해서 구적을 하고 구적을 할 때 자연지반과 인공지반, 옥상 녹화가 있으면 옥상 녹화 3개로 나뉘어 가지고 구적을 해서 써주고 그거를 조경 개요 작성할 때는 법적 기준에 맞춰서 하면서 그게 충족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하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자, 다시 조경 구적도 왜 그린다고요? 법적 기준이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립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지금 보시면 지하층 경계 이거 선이 왜 이렇게 안 보여? 제가 EPS를 뜰 때 뭐가 잘못됐나 봐요. 요거를 요 경계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어쨌든 예제를 작성하는 거고 실제 있는 거를 하는 거는 아니라서 조금씩은 제가 편의를 위해서 수정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 부분 좀 차차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간다 하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